안녕하십니까. 라벨라 따봉 투애니언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용도우미 전원장입니다. 필러 붓기 얘기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만 붓는 거야? 네. 필러 부종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에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건데 초기 부종, 후기 부종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초기 부종에 에데마, 스웰링, 부종이 있고 그다음 후기 합병증에도 레이트 알러직 리액션을 해서 이것도 이제 붓는 거죠? 거거든요. 네. 둘 다 이제 붓는 거가 초기에도 있고 후기에도 있어서 이게 이제 요 포스팅의 주안점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후기 부종. 이게 이제 말이 많은 겁니다. 예. 이거는 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저희한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필러 맞고 멀쩡했는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필러 맞은 부위가 부었어요. 그래서 오시죠. 필러 시술한 지는 몇 달이 지났고 붓기 전에 이제 심한 몸살이나 과음 이런 걸로 이제 몸에 면역력 문제가 생기는 상태에서 필러 맞은 부위가 부었다고 상담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흔한 케이스가 치과 치료하면서 붓는 부위는 이마, 코, 눈 밑, 앞볼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필러 맞고 수개월 지나서 부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연형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녹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 거면은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스테로이드하고 진통소염제 쓰면서 이제 몸 컨디션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붓기 빠지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는 그런 걸 이제 다 겪었던 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오자마자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만약에 처음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녹이지만 미약한 정도면 좀 여지를 둘 수도 있다. 그래서 반복되고 통증, 불금증, 이런 감염이 의심될 만한 그런 소변이 동반이 되면 이제 바로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게 되죠.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녹이는 효소 치료제가 있으니까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도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딱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 막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필러는 다 사라진 거예요. 필러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안에서 섬유화 내지는 찌꺼기들이 남은 상태라서 그런 분들이 또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노하우에서 그거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1차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은 경우에 히알라제로 치료를 하다가 반응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은 오시면 이제 다른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진연형 면역 반응이 생기느냐? 히알루론산은 종 특이성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우리 전 원장님한테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만약 가능하다면 제 히알루론산을 아주 순수하게 정제를 해서 우리 전 원장님한테 딱 주면 면역 반응이 없어야 돼요. 종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거머리의 히알루론산이나 그거를 다 순수 정제를 해서 사람이 맞고 해도 다 종 특이성이 없는 거라서 이제 괜찮은 그런 건데 이게 항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슈퍼항원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면역 반응의 트리거가 그냥 트리거가 아니라 슈퍼 몇십 배 강력한 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히알루론산이 종특이성이 없지만 아주 강력한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가장 최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도 나오고 있던 얘기로는 순도 높이고 더 오래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는 가교제가 비드라는 게 있는데 그 가교제가 지연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었다. 그게 1번. 두 번째로 시술할 때 막 여러 번 찌르고 아니면은 필러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 세균이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해서 그 바이오필름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지연형 면역 반응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가장 최근에 히알루론산 자체도 슈퍼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지연형 면역 반응의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보면은 1번 가교제가 덜 들어간 필러가 면역 반응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가는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려면 시술하면서 들어가게 된 그런 균을 갖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술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시술한 부위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구강이나 뭐 다른 계속 만지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시술한 필러 주변으로 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바이오필름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 3번은 사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론으로 지연형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어쩌다 생긴 거는 1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2번이나 3번 문제가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원인을 없애줬는데도 바이오필름 같은 찌끄레기가 남아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된 것들까지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저희도 링크된 내용들을 따로따로 또 설명하는 방송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거를 매일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하니까 생각의 흐름이 편안한데,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들어서는 여러 번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당연하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듣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들으시면 어떤 치료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